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체크해 주시고 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1번지입니다. 오늘 시황은 코스피 마이너스 0.06%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5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코스피는 319 종목 상승했고요. 488 종목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632 종목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은 609 종목 하락했습니다. 상한가가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몰렸는데 코스닥에서 한 4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AI비트, 초록뱀, 대성헬텍, 손오공 이렇게 나왔고요. 테마 업종별로 보면 대마초 관련주, 그다음에 BTS 관련주,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주 이렇게 4가지 이제 업종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종목들이 좀 상한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상한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주도 업종들은 여전히 갤럭시 Z 플립 관련된 종목들, 갤럭시 휴대폰 부품주들이 대체적으로는 같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일부 종목들 이제 특징주들만 조금 상한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생일텍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상한가 좀 나왔었고요. 그 전에 이제 뭐 KH 바텍 이게 이제 화장품 Z 플립 관련주로 해서 오늘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세코닉스 16% 나왔었고요. 그리고 IM 같은 경우 11%, 그다음에 MC넥스 종목이 이제 7% 정도대 상승 흐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뭐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계속 성장 업종들 위주, 그러니까 뭐 갤럭시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상승 흐름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뭐 5G라든지 통신 장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슈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잘 막았다,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잘 막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51조 원 이제 자금 이제 푸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인민은행 오늘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그 금리를 좀 인하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고, 반등이 나올 때에는 항상 성장주 업종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유튜브 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제 종목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저는 특별하게 이제 좀 잘 나갔던 이제 DPC 같은 종목들이나 초록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종목들을 보시면은 조금 수급들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누가 어떻게 어떤 주체로 이게 급등이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뭐 급등이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사들로 보면은 BTS 방탄소년단이 이제 계속 이제 컴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도 금방금방 이제 뭐 한 일주일 만에 뭐 3천만 뷰를 넘긴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받쳐서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급이 올라가는지가 조금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수급이 어떻게 올렸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뭐 통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통계랑 그러니까 숫자적인 거랑 좀 담쌓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쉽게, 저도 뭐 수학을 문송이기 때문에 문과라서 죄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계산을 직접 해서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엑셀을 통해서 어떤 수급이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HTS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그 댁에 가시면 컴퓨터들 다 있으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엑셀이 있어야 됩니다. 엑셀이 없으시면 뭐 다른 것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더 전문적인 VBA 뭐 이런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저도 엑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엑셀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엑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뭐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저 키움증권 중심으로 투자자별 여기 매매 동향, 종목 투자자별 많이 보실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서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설정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좀 스크롤바 내려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엑셀 보내기로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로 뜨게 됩니다. 예. 현재 쭉 두죠. 2월 17일부터 현재 지금 스크롤바 내린 게 8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한 거고요. 저는 일단 2월 17일부터 작년 11월 18일, 그러니까 한 3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세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통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떠한 뭐 유의한 부분이 있으려고 하면 기간적으로 30 일을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 달이 지금 주식은 뭐 20거래일에서 22거래일 정도 수준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3개월 정도 임의적으로 맞춰서 내용들을 좀 짜봤습니다. 먼저 하시는 방법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재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식에서 그 데이터 상으로 이런 회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쭉 내리시다 보면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 Y축에 들어가는 게 주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Y축에 돼야 되는 게 주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나 외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나 끌어서 일단은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으로 되어 있고 이름표랑 신뢰 구간까지만 맞춰서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한 것들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이 부분들은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 세 개를 동시에 합쳐서 한 다중 상관계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보셔야 될 건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결정계수, 둘째 유의한 F, 그리고 셋째는 X, Y, X1, X2, X3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여기 0.008 마이너스 0.008, 그 다음 마이너스 0.02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관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개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외인, 그리고 여기가 기관이 되는데, 개인은 0.008만큼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 외인 기관들은 팔수록 주가가 오른다는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0.008, 마이너스 0.008 개인 외인은 조금 작은 부분들인 거고, 주로 기관이 팔수록 주가는 더 오른다라는 개념들로 지금 DPC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가정이 나오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부분이 이제 결정계수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0.38%, 그러니까 38%가 맞는 이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 정확하게 하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보통 다른 이제 뭐 통계를 좀 잘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을 같이 보시다 보면 이게 그래도 0.6 이상은 나와줘야 이게 제대로 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X들이 많을수록 단순하게 결정 개수보다는 조정된 결정 개수를 본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뭐 그놈이나 일단은 설명력이 0.5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를 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하고 주가만 본다고 하면은 개인이 살수록 주가가 오른다는 또 신기한 게 나오고 있죠. 결정 개수로 본다면 이건 1% 정도 설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더 가관입니다. 일단은 뭐 외인 같은 경우에도 외인만 놓고 보면은
뭐 외인이 모일수록 주가가 오른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0.000008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설명력도 조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아까도 보시면은 0.01 거의 가장 조금 반대로 갈 수 있다. 왜 기관들이 팔수록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설명력 있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002 정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근데 이게 결정계수 부분에서 좀 설명이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 외인 기간만 봤을 때는 그럼 누가 이 주가를 들어 올렸는지 주체를 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추가로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니까 네, 기타 법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봤는데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면 살수록 주가가 오른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그나마 설명력이 지금 한 0.099% 한 그래도 한 10%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하긴 뭐 이제 지금 뭐 개인 외인 기간보다는 설명력이 또 좀 못하긴 하네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크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모펀드 또한 보시면 반대 방향이긴 한데 이것도 0.001로 0.1% 정도 수준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도 반대긴 하지만 설명량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주체에서 이걸 찾아야 될까? 솔직히 테마주에서는 그럼 이런 주체라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거래량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 했더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 정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체적으로는 뭐 0.00008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큰 근거가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좀 약간 허무하시죠?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테마주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조금 더 가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조금 더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뉴스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래량 가지고 볼 때 거래량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보면서 조금 더 설명력 있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테마주는 수급보다는 거래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수급보다는 거래량이다. 그래도 거래량도 관계가 그리 크진 않지만 예, 실제로 거래량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차트 중심의 내용들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근데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냈지만도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한번 회귀 분석을 해봤다는 것.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걸 한다는 게 회귀 분석이 그냥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 주가가 올랐는지 정도는 그래도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런 그런 종목들 다만 종목들마다 개인, 외인, 기관 궁합이 좀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내용들을 좀 연관성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이게 지금 과거에 그랬다고 하면 미래까지 이게 회귀 분석이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미래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뭐 우리는 보시면 아시잖아요. 차트도 보는 게 결국에는 이 자리에 왔던 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게 좀 토대가 되어서 좀 같이 뭐 60일선 뭐 근접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처럼 수급 안에서도 이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지금 조금 연관성이 있었던 게 DPC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 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요것들이 같이 연관이 있었잖아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차트 하시는 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트는 종목들이 주가가 간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거래량 트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거고,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좀 허무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고요.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오시면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 이런 것들 같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정보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오셔가지고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톡방 상담을 위한 링크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